안녕하세요, 과학맛집의 민영쌤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전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여기에 대해서 알아봤었습니다. 방법은 상당히 간단했죠. 그냥 전선 주변에서 자석을 쉐키쉐키 흔들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오늘은 이렇게 쉐키쉐키 힘들게 만든 전기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한번 출발해 보실까요? 네, 좋습니다. 바로 수업 한번 시작해 볼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전기 에너지라고 하는 녀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해 배웠었죠. 어떻게 만들어졌었죠? 그렇죠? 요거죠. 요거 자석 움직이면서 만들었었죠.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이번 시간에 뭘 배울 거냐면은 이렇게 만들어진 전기 에너지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사용이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단원명이 전기 에너지의 사용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은 단원명 뭐라 나와 있나요? 단원명이 전환되는 전기 에너지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 전기 에너지가 사용이 될 때 뭔가 원래 있던 전기 에너지가 소모돼서 없어져 버린다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뭔가 이 전기 에너지가 다른 종류의 에너지로 전환이 되면서 그러면서 사용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 그 마무리 부분에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은 뭔가 이 전기 에너지가 발생하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뭔가 없던 것에서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진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 자석이 막 움직이고 있으니까는 이렇게 움직이는 자석의 역학적 에너지가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가 이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된 것이다. 에너지의 전환 관점에서 살짝 이렇게 한번 탁 던져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발전 과정을 적으면은 뭔가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 것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 이거를 보고 우리는 이 발전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메커니즘이라 이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전기 에너지가 어떤 또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이 되면서 사용이 되는가 그것이 오늘 배울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이제 어떤 방식으로 알아볼 거냐 하면은 이 전자기기들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 가장 먼저 보면 히터가 있어요. 야, 이거 국룰이죠. 그쵸? 난로 위에서 이렇게 주전자 올려가지고 물 끓이는 거. 세대 차이 느껴지시나요? 농담이고요. 저도 사실은 이렇게 난로 위에다가 이렇게 주전자 올려가지고 물 끓이는 거 실제로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저도 이제 부모님들을 통해서 듣거나 아니면 그 만화책 검정고무신이라고 아시나요? 거기서만 봤어요. 아시겠죠? 아무튼 이렇게 난로가 있어요. 여기 위에 보면 이렇게 물도 잠깐만. 저 이 사진을 그림을 너무 옛날 걸 가지고 자, 이거 기름 난로죠? 나 이거 지금 전기 에너지 얘기하려고 했는데 기름 난로 그림을 가지고 왔네요. 자, 여러분들 우리 착한 아이들 눈에만 보이는 여기 전선을 그려드릴게요. 이렇게 전선이 있어요. 자, 지금부터 이거 전기 난로입니다. 아시겠죠? 자, 아무튼 그래서 이거 전기 난로예요. 자, 근데 이 전기 난로가 전기 에너지를 소모를 하겠죠. 그리고 이제 어떤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을 시켰나요? 전기 에너지를 어떤 에너지로 전환시켰죠? 딱 보면 보이잖아요. 손 딱 갖다 대면 뭐가 느껴져요? 뜨거! 뭐가 느껴지죠? 자, 열이 느껴지죠. 우선은 가장 먼저 전기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로 바꿨다? 그쵸, 열 에너지로 바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터라고 하는 도구는 전기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바꿔주기 위한 도구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과연 정말 모든 전기 에너지가 전부 열 에너지로 바꿨을까요?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가 100줄이 들어갔으면 100줄의 열 에너지가 만들어졌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당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또 열 에너지 말고 어떤 종류의 에너지가 생겨났다는 걸 알 수 있죠? 딱 보면 어때? 이거 무셔. 무슨 에너지가 발생했죠? 자, 무슨 에너지가 발생했죠?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렇게 열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대답하면서 따라와줘야 돼요. 알겠죠? 딱 봤는데 이거 무셔했어요. 자, 그러면은 어떤 에너지가 발생했죠? 그렇죠, 바로 빛에너지가 발생했죠. 그러니까 꼭 무조건 열에너지만 한 가지 종류의 에너지만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열에너지로도 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빛에너지도 발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빛에너지가 있겠죠. 그럼 과연 열에너지와 빛에너지만 발생할까요? 그건 또 아니겠죠.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또 이런 것도 있겠죠. 뭐 원래 이렇게 난로 같은 거 약간 구형 난로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전기 코드 탁 뽑으면은 뭔가 이렇게 미묘한 소음이 들려요. 뭐 이런 소리 안 들리나요? 저희 집 난로에서만 들리나요? 자, 아무튼 이렇게 도도도도도 이런 소리가 들려요. 자, 그러면은 이건 무슨 에너지? 그죠? 소리 에너지가 될 수 있겠죠. 자, 아니면은 뭐 꼭 이제 소리 에너지가 아니라 하더라도 뭐 얘가 약간 이렇게
그 약간 또 구식 난로에서는 이렇게 난로가 이렇게 살짝 미세하게 떨리고 있어요. 자, 그럼 이거는 난로가 약간 움직이고 있는 거니까 무슨 에너지겠어요? 뭐 운동 에너지 혹은 역학적 에너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전기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만들기 위한 뭐 그런 도구인 것은 맞지만은 꼭 모든 전기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는 것은 아니고 다른 종류의 에너지들도 조금씩은 생겨난다 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히터는 이 정도라고요. 자, 그 다음으로 준비된 전자도구는 뭐냐 하면은 바로 선풍기입니다. 자, 선풍기 여러분들 뭔지 아시죠? 그쵸? 집에 다 에어컨만 쓰시는 건 아니죠. 그쵸? 네. 선풍기 전기 꼽으면은 이 팬이 뱅뱅 돌아가면서 아이 시원해 하는 거예요. 그쵸? 자, 근데 이 선풍기 같은 경우에는 전기 에너지를 주로 어떤 에너지로 바꿔주는 녀석일까요? 일단 꼽으면 주요 역할이 뭐야? 그러니까 전기를 딱 연결하면은 이제 선풍기가 하는 주된 역할이 뭐예요? 이 날개가 돌아가는 거잖아요. 날개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전기 에너지를 어떤 에너지로 바꿔준 것이다? 바로 역학적 에너지 혹은 뭐 운동 에너지로 바꿔준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것은 운동 에너지로 바꿔준 것이다. 근데 과연 전기 에너지가 모두 운동 에너지로만 전환이 됐을까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니까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이렇게 선풍기가 왱 돌아가고 있어요. 선풍기 돌아가는데 약간 그 뒷부분 혹시 만져보셨나요? 그 선풍기의 대가리 부분 있잖아요. 이렇게 딱 만져요. 그럼 어때요? 대가리 부분이 뜨뜻하죠, 그쵸? 그러니까 뭐가 발생했어요? 열 에너지가 발생한 거잖아요. 아니면은 뭐 이게 선풍기 돌아갈 때 완전 무음으로 돌아가요? 이렇게 완전 무음으로 돌아가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쵸? 뭔가 달달달달달달달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러면은 소리 에너지도 발생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에너지가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는 주된 목적이라고 한다면은 이 운동 에너지를 생성하는 팬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겠지만은 꼭 운동 에너지만 생겨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근데 전기 에너지가 전환될 때 마찬가지로 특징이 하나 있어요. 우리 그 역학적 에너지 할 때 역학적 에너지가 전환이 되면서 그 총량이 보존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이렇게 전기 에너지가 사용이 될 때,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가 다른 형태의 여러 가지 종류의 에너지로 전환이 될 때 반드시 따르는 규칙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에너지는 전환 시에 무조건 전체 양이 보존이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역학적 에너지 보존 배웠기 때문에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그쵸? 총량이 항상 일정하게 보존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봅시다. 전기 에너지가 있어요. 이 전기 에너지가 지금 보면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뭐 열 에너지로도 전환이 되고 아니면은 빛 에너지로도 전환이 되고 뭐 운동 소리 에너지로도 전환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사용된 전기 에너지가 100줄이라고 했을 때 나머지 발생한 에너지들의 총량을 합쳐도 무조건 100줄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열 에너지가 뭐 60줄이 발생을 했고 그리고 빛 에너지가 뭐 20줄이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가 10줄이 발생을 했고 그럼 소리 에너지가 얼마만큼 발생했겠어요? 소리 에너지가 10줄이 발생을 해서 전체 양이 100줄로 맞춰져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소리 에너지가 10줄이 아니라 8줄만 발생했어. 그럼 이 줄은 도대체 어디 간 거예요? 뭔가 우리가 눈치채지 못한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이 됐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에너지는 전환될 때 무조건 전체 양이 보존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근데 여기에서 또 한 가지 가지면 안 되는 오개념이 무엇이냐면은 에너지가 보존되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그치만 이 말이 에너지를 무한정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어요. 전기 에너지 100줄이 그대로 이제 열 에너지, 빛 에너지, 운동 에너지, 소리 에너지 해가지고 다시 100줄로 전환이 됐어요. 그럼 다시 또 이 100줄을 모아가지고 또 딴 데 사용하고 또 딴 데 사용하고 이렇게 하면 무한 동력으로 에너지를 무한정 사용할 수 있겠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혹은 그 이상으로 가서 연력학이라는 걸 배우면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발생한 에너지를 다시 모아서 사용한다? 그것은 불가능해요. 아니 완전 불가능하다기보다는 거의 불가능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가지면 안 되는 오해는 뭐냐 하면은 에너지가 보존되는 건 맞습니다. 참입니다. 그렇지만은 에너지를 무한정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100줄을 100줄로 만들어서 또 이 100줄을 다른 100줄을 만들어내고 또 100줄을 만들어내고 이래가지고 무한정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하면 오늘 배울 내용은 끝이 났고요. 자, 마지막으로 남은 게 민영쌤의 순환마 시간입니다. 오늘 배웠던 약간 사실 오늘 배운 건 별로 그렇게 매콤하진 않았죠. 하지만은 더 순한 맛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봅시다. 자, 여기 보면 에너지의 종류에 대해서 쭉 적어놨어요. 여러분들 이거 따로 다 정리를 해두시고요. 그리고 나중에 뭔가 이 전기 에너지의 전환에 대해서 다룰 때 사실 전기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로 바뀌었을까? 그거를 이 목록을 보고 한번 조금 이렇게 고민을 해보라 이거죠. 다양한 종류의 에너지들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운동, 빛, 열, 소리 이런 것뿐만 아니라 위치도 우리가 배웠죠. 요것뿐만 아니라 뭐 화학 에너지, 뭔가 화학 반응 속에서 일어나는 에너지라던가 뭐 아니면은 전기 에너지 했죠. 그다음 뭐 핵 에너지라 해가지고 뭔가 이 물질의 핵이 분열 혹은 융합되면서 발생하는 에너지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앞에 했던 내용들은 워낙 러프한 내용들이라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순환마에서 따로 정리할 건 없는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알아가야 될 점은 이 전기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다양한 종류의 에너지로 전환이 되면서 사용이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쓰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정도로만 딱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시식 코너가 있는데요. 시식 코너 이번에 조금 글이 길어요. 일단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코너 보면은 500줄의 역학적 에너지를 사용해서 이 300줄의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고 나머지는 소리 에너지로 전환됐다. 말이 전환된 거지 그냥 이렇게 날아가 버린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그 후 생성된 전기 에너지를 다시 히터에 사용해서 200줄을 열 에너지로 생산하고 나머지는 이제 빛 에너지로 만들어 버렸다.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여기 자전거가 있어. 발전기 자전거가 있어. 자전기 발전거라 해야 되나? 뭐 아무튼 이런 게 있어요. 그걸 이제 막 이렇게 돌려가지고 전기 에너지를 만들었어. 그래서 그렇게 만든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가지고 히터를 가동을 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따뜻해지면서 약간 밝아지기도 했다. 뭐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모식적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자, 역학적 에너지 500줄이 있었고 전기 에너지로 300줄이 전환이 됐고 그리고 이렇게 전환된 300줄의 전기 에너지 중에서 열 에너지가 다시 200줄이 발생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생각보다 질문은 뭐 별거 없습니다. 아까 막 거창하게 했었지만 질문은 별거 없어요. 뭐냐면은 이렇게 생성된 소리 에너지와 빛 에너지는 각각 얼마인가요? 라는 것인데 뭐 여러분들이 이거 뭐 더 쌤 뺄셈만 할 수 있다면 간단하게 풀 수 있죠. 자, 역학적 에너지가 500줄이 소모가 됐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전기 에너지가 300줄이 발생했어요. 자, 그러면 소리 에너지는 얼마만큼 생겨났겠어요? 500줄 중에 300줄 전기 에너지로 갔으니까 나머지는 200줄이다. 그래서 소리 에너지가 200줄이 발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빛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 전기 에너지 300줄 중에서 200줄이 열 에너지가 됐고 그럼 나머지 얼마야? 나머지 100줄이 빛 에너지가 됐다. 그래서 빛 에너지는 100줄이다. 여러분들에게 이 에너지 보존의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뭐 물론 사실 문제가 조금 더 엄밀해지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하겠죠. 뭐 역학적 에너지는 모두 전기 에너지 혹은 소리 에너지로만 전환이 됐다라는 뭐 약간의 엄밀한 부분이 조금 필요한 것도 있겠죠. 뭐 아무튼 저는 이 정도로만 할게요.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오늘 수업도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수업 들으시느라 정말로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재미있고 유익한 수업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과학 맛집의 민혁 쌤이었습니다. 안녕.